오늘은 이제 우리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분석 시간입니다. 그래서 A급지부터 소액 투자까지 같이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 인하대학교의 부동산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. 현재 서울에서 LH 공공재개발의 평가위원으로 있고 부산시의 정비사업 맞춤형 교수로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부산 내려온 이유가 딱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내려왔어요. 첫 번째가 12월 달에 발표할 예정인 해운대 선도지구에 대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또 지정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하고 만나려고 왔고요. 두 번째는 내년 2월 달에 지금까지 사업성이 결여되어 있던 가로주택들을 좀 부산에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식으로 따지면 모아타운을 만들었어. 즉 가로주택 한두 개, 세 개를 모아서 모아타운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. 그리고 그 안에는 지하 주차장과 같이 통합으로 쓸 수 있는 그 방안을 논의하려고 저희가 오늘 부산에 내려왔습니다. 네. 그리고 추가로 김경일 교수님은 저랑 이제 15년 다 돼갈 것 같은데. 그렇지, 많이 오래됐지. 네. 형 동생 하면서 지내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이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. 직접 투자도 하시고 정비 사업도 하시고 그걸 가지고 강의도 하시고, 그러니까 수강생 분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빨리, 살아있는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찐 투자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죠. 네. 그래서 오늘 속속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크게 해운대부터 해서 강안리 밀락동, 남천동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, 네. 마지막에는 부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. 네. 자, 먼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권과 현재 이재명 정권의 그 규제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범위, 강도를 많이 비교하시는데 일단 다소의 좀 차이는 있어요. 근데 규제 방법의 유형을 보게 되면 문재인과의 별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이 그 나름대로 다수설이 돼 있고, 네. 두 번째는 그 차이가 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 그대로 문재인 정권 때는 24번 정도의 규제를 하면서 네. 말 그대로 공격을 하면은 그 지역에 움츠리고만 있으면 살았다는 걸 알 수도 있고요. 네. 그걸 미리 안 사람들은 옆으로 옮겨가서 풍선 효과가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에 그 정권은 풍선 효과가 약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지켜보고 현재 최대한 뭡니까? 매매를 못하도록 막았으니까 어차피 집값은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다른 걸 사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잘 가지고 있어도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풍선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강도의 차이인데 문재인 정권 때는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재명 정권 때 이제 부동산 규제의 성향을 보면 딱 3번에 한 번, 즉 3번의 강한 규제와 한 번의 완화를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부동산의 이제 심리가 올라가고 있고, 네. 그 심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그 금전적 가치로 바꾸는 거는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월 15일 날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 4월 달 정도 되면 특히 서울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금천구, 도봉구, 관악구 쪽에서 일단 두 가지 지역이 일부 풀리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번 장도 상승장이구나. 네. 그러면 반사적보다는 제대로 된 관계 가지고 쭉 가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부산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부산은 저는 솔직히 늘 느끼지만 어제 인천에 있는 저희 인하대 제자분들하고 만나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더라고요. 네.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외형상 외부에 봤을 때는 진짜 부산이 산업 구조나 이 수익 구조 자체가 좀 불안정한 건 맞아요. 네.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부산은 일단은 강력시급에서 네. 1번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300만 인구가 무시 못하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번에 이 300만이 있는 도시에 해수부가 내려오면서 네. 뭔가 지금까지 미분양 났던 거, 전세가 낮았던 부분을 촉진해주는, 올려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, 이 부분이 우리가 아직 부산이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잠자고 있던 거래가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저 판단이 들어요. 우암 2구역 거래되는 것만 봐도 네. 사실 부산이 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구나라고 느껴져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 해수부의 기능이 오면서 그럼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? 제가 봤을 때는 해수부가
부산역 근처로 온다고 하면은 네.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뭐 전세들이 소지는 다 되겠죠. 그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주거지로서는 더 플러스 되는 거 많지 마이너스 되는 거 없다라고 보고 대신 한 게 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은 예전에 부산역 근처와 옛날 부산시청이 있던 자리에 있던 네. 그 건축, 무역 관련된 업종들이 다 센텀으로 갔잖아요. 근데 해수부들이 계속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생각보다 한 20몇 개의 그 유사 기관들이 들어올 거예요. 예.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센텀에 있는 그 기업들이 다시 또 부산역 쪽 해서 북한 재개발 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아직 그거는 좀 먼 미래이기 때문에 네. 제가 봤을 때는 플러스 되는 것만 있지 마이너스 되는 거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우선 큰 호재다. 예. 그럼 부산 이제 지도 보면서 현장별로 또 조금 볼까요? 보면서 얘기도 나누고 일단 해운대부터 보고 수영구 보고 네. 또 시간 보면서 동래구나 남구 이렇게 가보겠습니다. 자,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동측에 있는 해운대 신도시부터 보겠습니다. 예. 일단 해운대는 크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, 첫 번째는 해운대 자동앱은 네.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한 그 재건축 선도지구에 대한 발표가 12월 달에 있을 거예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우동 3구역 네. 대장주들이 이제부터 사업이 본격화 진행될 거고 네. 약간 지금까지 주춤했던 사무가든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. 우동 3구역이 진행되는 걸 보고 또 따라서 움직이려는 여파가 있다 보니 어찌 보면 스타트 되는 시점은 2025년보다는 2026년도 중반기부터라고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 가지고요. 자, 첫 번째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여기 보시는 네. 그 대림 1차 아파트하고 그 두산 1차 그 해운대 LG가 있는데 네. 여기가 약 4,700세대 돼요. 예. 이번 선도지구 할 때 여기가 거의 동의율이 제일 높았습니다. 제일 높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는 자체적으로 선도지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매우 보고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아직 상태가 좋은데 그리고 기존 용적률이 250%인데 야 이거 정말 사업성 나올까?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말 말씀드릴게요. 제가 분당 3번 이렇게 평촌부터 해서 이 선도지구를 해보니까요. 예. 자, 첫 번째 이 아파트 단지들은 지금 현재 도정법에 의한 부산시 조례에 의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은 맞아요. 근데 진짜 이 부분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그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특별정비구역 지정되면 용적률을 360% 줍니다. 360%요. 예, 그러니까 250에서 360% 증가되는 거는 그나마 사업성은 좋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운대 신도시 쪽에서 약 6천 세대 정도가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 네. 대단지 아파트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. 네. 즉 일단은 일반적인 재건축보다는 선도지구 재건축이 일단 슈퍼블럭이 만들어지면서 완전 단지가 기존에 해왔던 단지하고 차원이 다르게 바뀐다는 거죠. 지금 여러분들은 단순히 사업성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지금 매매가 3억, 4억, 예전에 한 5, 6억까지 가는 친구들이 지금 네. 좀 떨어져 있어요. 네.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번에 선도지구가 지정되면은 예전에 떨어졌던 가격이 다시 회복을 한다. 예.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선도지구 재건축이 빠르다. 3보는 지금 1년 만에 사업 시행자를 LH로 지정하고 구역 지정까지 끝났어요. 즉 뭐냐면 내년 1월달 되면 조합 설립 같은 그는 주민대표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부산은 그건 넣겠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. 네.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가격을 리드하는 역할을 할 거다. 라는 걸 할 거죠. 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정말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공시 가격이 네. 2억 이하짜리는 취득세가 1.1%예요. 네. 근데 인천은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인천은 많이더라고. 확실히 수도권은 1억 이하만 취득세 1.1%인데 부산 2억짜리 이하니까 요게 제가 아파트 보니까 두산 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5층 이하짜리가 아직 공시 가격이 2억 이하짜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블럭이 제일 동의율이 높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예, 그리고 규모도 제일 크고요. 예. 그래서 제가 봐도 여기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미리 굳이 뭐냐면 아직 애도 안 태어났는데 벌써 서울대 가냐 고대 가냐 보다는 일단 태어나서 제가 봤을 때는 연고대상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네.